요즘에 이제 상승, 보합, 하락 막 이런 게 굉장히 첨예하게 네. 있고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좀 미분양 이런 게 음.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좀 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거의 거래 절벽인 것 같아요. 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매도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망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음. 내가 팔았을 때는 너무 네. 세금이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안 하시고, 최근에 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대요. 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분들도 관망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음. 이렇게 나온 매물 중에서 좀 저렴한 것들, 시세보다 좀 급매로 나온 것들, 음. 그런 거 위주로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뭐 서울 수도권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거래된 물건들을 보면 거의 급매로 나온 저렴한 것들 위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서울 수도권 시장이나 전국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 좀 이런 음.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저희가 규제가 강해질수록 이런 유동성이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소도시로 많이 가고 네. 있어요. 저희가 이제 거래량 데이터 중에서 보면 서울 투자자의 거래량과 지방 투자자의 거래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투자자의 거래량은 서울에 살면서 다른 곳에 이제 거래하는 그 거래량이고, 지방 투자자의 거래량은 서울 외의 지역에 살면서 이제 거래하는 그 거래량을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현재는 비규제 지역 소도시로 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소도시가 현재 보면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 2년 이내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곳들은 이제 미분양이 줄고 입주 물량이 줄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곳들은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음. 거래도 되고 점점 이제 상승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전국을 그냥 하나로 보고 우리가 아. 뭐 상승한다, 보합이다, 하락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아. 그 각각 도시마다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현재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비규제적 소도시는 계속 사람들이 유동성이 계속 진입하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주식 시장으로 보면은 네. 이게 기업마다 이게 오르고 내리고가 다 다르잖아요. 아, 그쵸. 그것처럼 부동산도 이게 한꺼번에 다 보면 안 되고 네. 그 지역별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군요. 그게 그 각 도시마다 사이클이 다 있어요. 그게 다 아.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도시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규제는 뭐 규제가 없는 지역이라서 알 네. 것 같은데 네. 소도시라는 거는 기준이 아. 어떻게 돼요? 소도시는 보통 저희가 이제 지방을 보더라도 광역시는 인구가 100만 아. 이상이에요. 근데 네. 그 100만이 안 되는 곳들을 소도시로 봐요. 아 100만 이하를 소도시요? 네. 그것도 큰데. 네. 100만 근데 이상. 보통 보면 뭐 천안이나 청주 같은 곳들은 인구가 뭐 80만 이상이라 많아요. 네. 그 외에도 보면 인구가 뭐 50만인 데도 있고 뭐 30만, 20만 이런 식으로 작은 곳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곳들을 보통 소도시라고 하죠. 아 30만 20만 네, 그 있어요. 정도요?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비규제 소도시에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뭐 그 인구로 봤을 때 여러 네. 가지 기준이 또 다른 게 있겠지만 한 20만 이상으로 보면 되나요? 그래서 저도 딱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어. 거의 20만 이상을 어.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최근에 또 제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20만이 안 되는 곳인데도 정말 흐름이 와서 네. 미분양이 급감하는 곳이 있어요. 어. 근데 그런 곳들도 정말 투자하기 괜찮긴 한데, 만약 인구가 그렇게 적은 곳을 본다고 하면 확실하게 대장급인 입지, 아. 정말 괜찮은 입지의 곳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비규제 소도시 이런 거는 딱 말만 들었을 때는 '아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전문가가 아니면 아. 못할 것 같고.' 이런 좀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네. 저도 이렇게 부동산 교육을 하니까 특히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 지방에 대한 편견이 되게 강해요. 지방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이클상 우리가 이게 부동산 사이클을 보고 이 사이클이 온 곳을 보는 게 가장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원리만 아시면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좀 가르쳐 네, 주세요. 네. 그 원리는 정말 뭐 지표를 한 4-5 가지 정도 보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10년간의 매매 지수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음. 그 그래프는 보통 한국부동산원이나
아실 같은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음. 그때 포인트가 뭐냐면 이 그래프가 이제 쭉 하락을 했었어야 돼. 몇 년 동안 이게 힘들었던 지역이어야 돼요. 그런 지역이 최근 2년 이내에 이렇게 상승으로 바뀐 곳들. 이제 그런 곳들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볼게. 그러면 이 지역에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분양이라는 건 수요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건 이제 그 지역에 수요가 살아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 최근에 청약 경쟁률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청약 경쟁률이 이제 미달이 안 나고 이제 완판이 난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실거주자들이 이제 신축을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본다고 하면 거래량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 데이터는 매매지수 그래프에 선행을 해요. 네. 보통 상승하는 곳들은 그 이전에 거래량이 많아져요. 음. 많아지면 이제 매매지수가 이게 그래프가 상승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지표를 딱 봐서 여기에 다 부합된다고 하면 충분히 안전하고 상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아, 그 매매 지수 그래프, 네. 미분양, 입주 물량, 청약 경쟁률, 거래량 요 정도. 네네네네. 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5개가 교차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거의 지금 비규제 지역 소도시가 이런 지표들이 거의 다 교차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는 확실히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노하우가 네. 이 방송을 타고 가면 이게 그 물량이 그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그 큰 영향은 없고요.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투자자들이 이런 곳들에 이제 데이터를 보고 미리 선진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지역이 상승을 하려면 실거주자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리 투자 수요가 진입을 한다고 해도 실거주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상승하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다고 해도 네, 저는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그래프, 뭐 네. 지수 이런 수치들이 네. 그 변화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은 거예요?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보통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선진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뭐 줄어들기도 전에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주의할 게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 투자금이 그만큼 그렇죠. 더 묵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확실하게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된 걸 확인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가더라도 이제 이 지역이 상승으로 이게 전환됐기 때문에 충분히 2년 이상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부동산이 네. 약간 이제 그 주식하고 좀 비교할 때 약간 부동산은 이렇게 항공모함에 약간 비유해서 한번 이 흐름이 네. 느리다고 좀 하고 막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세금 문제 매도를 고려하면 2년은 지나야 그 일반과세가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2년은 보유해야 되는 건데 네. 그 한번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을 때 2년은 지속이 되나요? 지속되죠. 그 전에 꺾이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흐름을 딱 타게 되잖아요. 뭐 네. 상승 흐름을 타면 몇 년 동안 쭉 가게 되고요. 특히나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도 그렇게 줄어들면 그렇게 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갑자기 2년 안에 확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가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부동산 투자만큼 쉬운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오래 막 힘들다 기다리기 힘들다 이런 분들도 그쵸.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진짜 이렇게 하셔서 네. 이런 이제 큰 성과를 이루게 되시는 거. 네. 저는 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바라볼 때 정말 외부적인 요소도 많이 대입을 해서 봐요. 그렇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단순화시켜서 네. 내가 꼭 봐야 하는 그런 지표들만 보면 충분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교차 지역이 어느 딱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 투자금은 보통 어느 정도 필요해요? 투자금을 만약에 소액으로 생각을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전세가와 매매가가 딱 붙은 곳들도 있어요. 좀 무피 투자라고 해서. 근데 저는 초보자분들은 좀 그런 것을 보는 건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최소한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좀 입지가 괜찮은 곳에 있는 구축도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한 3천만 원 이상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무피 투자는 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이제 좀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너무 입지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잘못 사게 되면 내가 나중에 팔고 싶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투자금을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내가 정도. 있으면 좀 수요가 있고 확실한 입지가 괜찮은 곳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네. 한 뭐 기대 수익률 이런 건 어느 정도 그 저는 계속적으로 제가 소도시 분석하고 투자처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3천만 원 투자해서 정말 200% 이상 이렇게 확정된 수익이 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년 후에. 네네. 그러면 세금 이런 거는 세금은 제한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주택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일반과세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한 30% 뺀다고 치면 네. 한 2천만 원? 아, 이 정도? 200%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면은 200%면 삼- 보통 삼- 6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해서 200%면 6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야 돼요. 그럼 네. 그러니까 100%라고 하면 100%면 200%라고 네, 하시는 거예요? 200%. 네. 200%가 된다고요? 네.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또 있어요. 네. 그거는 너무 특이 케이스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3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특이 케이스는 아니고 어. 그게 좀 이게 투자금이 적은 대신에 그 정도 상승하는 곳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있어요. 진짜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수익률은 네. 투자금이 적으면 수익률이 좀 크게 나오고요. 네. 투자금이 많으면 수익률이 적게 나와요. 투자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소도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200% 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 야, 이거 너무 솔깃하다.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궁금한 게 네. 보통은 이제 이 전세가랑 매매가랑 좀 이게 전세가율이죠. 네, 그쵸. 이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좋은 아파트. 뭔가 그렇게 해서 투자금이 큰 데다가 웬만하면 넣어야 그쵸, 그쵸. 이게 상승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쵸. 있던데. 그게 저는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그런 곳들을 정말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어. 투자금이 많이 들어도 똘똘한 곳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대출 규제도 하면서 아무래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좀 적어지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똘똘한 곳들은 이미 좀 많이 오른 곳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흐름이 좀 못나니, 그러니까 예전에 못 올랐던 이제 그런 곳들이 좀 올라가는 타이밍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많은 돈을 하나에 좀 올인하기보다는 요즘엔 좀 분산해서 좀 나눠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좀 리스크 차원에서 네, 관리 네, 차원에서.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보통은 네. 아까 이제 200%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최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그런 건 어느 정도 기대하면 좋을까요? 최저는 이게 뭐 그 물건마다 또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 100% 정도는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소도시는 이렇게 1억 정도 투자금이면 정말 괜찮은 입지의 것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곳들은 1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투자금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소도시에서는요. 그런 곳들은 수익률이 100에서 150% 정도 되는 곳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좀 적으면 아까처럼 한 200%까지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와, 그러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3천만 원을 넣었을 때 네. 뭐 만약에 3천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대략 세금은 그 비용은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돼요? 나가는 비용요? 네, 실제 뭐 보통- 세금이라든지 그쵸. 처음에 뭐 그런 부동산 중개 이런 그 거. 처음에는 이제 매수하실 때 취득세가 나가는데요. 만약에 내가 뭐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1주택자라고 하면 그 비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안 돼요. 그래서 1.1%를 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계산하시면 되고 그걸 나중에 파실 때는 그래도 비규제 지역 걸 먼저 2년 보유하고 팔면 일반 과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액에 따라서 그 과표가 좀 다르니까 거기 맞춰서 하는데 그래도 중과 받으신 것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내니까 그거 감안하시면 되고 그때 또 내시는 게 보통 중개 수수료 이제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저자님께서는 주식이나 네. 뭐 암호화폐나 이런 건 투자 안 하세요? 저는 주식도 하는데요. 그래요? 그냥 우량주 한 종목만 사서 그냥 장기 투자로 가는 약간 그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투자하기에?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잘 알면 좀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부동산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은 제가 잘 아는 기업, 좀 우량해 보이는 기업 하나만 정해서 하고 그냥 나머지는 저는 부동산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봤을 때는 그 부동산 같은 게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그런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아니 그 주식 투자 전문가분들도 네, 네. 오셔서 여쭤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되게 그 초보자 분들은 오히려 하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시구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수익률 나쁘지 않다고 맞아요. 그렇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봤을 때는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어. 공부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구나. 혹시 그 지역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지역 얘기해도 되긴 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좀 실례지만 지역 뭐 한 군데 정도만. 비규제 지역요? 네, 요즘에 좀 괜찮게 보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도시라고 해도 이미 좀 오른 곳이 있고 아직까지 저렴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뭐 강원도 서울에서 가까운 강원도 쪽에 보면 원주 같은 곳들은 아직까지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비규제예요? 네, 원주가? 비규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거 저렴하다 안 저렴하다를 판단할 때 그 인근 도시의 그 대장 아파트 가격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 하면 아직까지 원주는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상승 여력이 더 있는 편이고 좀 내려와서 우리가 뭐 전라권을 본다고 하면 전주에 비해서 군산과 익산이 좀 더 저렴해요. 그 대장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경남으로 온다고 하면 경남에는 뭐 김해라든지 거제나 또 그런 곳들도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저렴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네. 그 비규제 아파트 투자를 할 때 네. 두 번째까지는 1.1%인데 네, 네. 세 번째부터는 또 올라가는 거죠. 네, 3주택부터는 8%예요. 그래서 그때 또 고민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 8%의 취득세를 내면서까지 해야 하나. 근데 저는 그때는 생각을 할 게 내가 여기 확실한 정말 수익이 그 이상이 있다고 하면 취득세 이제 감안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방의 재건축 그런 물건들은 저렴해요.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매가 자체가 2억 정도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보통 기축 아파트가 뭐 4억, 5억이라고 하면 요런 애들이 2억이니까 취득세가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재건축은 취득세가 적어요. 그 매매가가 작으니까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산정되니까. 아니면 입주권을 볼 수도 있어요. 입주권은 이제 건물이 허물어지면 토지분에 대해서만 내요. 그러면 토지분 취득세 4.6%만 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략을 간다던가 아니면 아예 주택이 아닌 비주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들은 이게 취득세 중과도 없고 양도세 중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좀 짜면서 가면 그러니까 세금도 피하면서 내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과감하게 네. 세 번째를 산 거예요. 네, 취득세를 8% 물면서 그럼 그것도 2년 후에 매도할 때는 일반과세 가능. 일반과세 돼요? 네, 그걸 먼저 팔면. 중과세가 안 되고요. 그렇죠. 비규제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이 중과 양도세 중과는 규제 지역에만 적용이 돼요. 그렇구나. 네. 취득세가 제일 문제겠군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요즘에 좀 그러니까 그게 좀 고민이죠. 그게 허들이죠. 네. 근데 저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정말 투자금도 있고 한다면 그 취득세를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 한 3, 4% 됐던 거 아닌가요? 원래 그쵸. 그러니까 그게 3주택까지 1.1%였고 그게 변경돼서 4주택부터 뭐 3%가 좀 올랐는데 이제는 이제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따라서 이게 중과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만약에 수익률이 진짜 아까 뭐 200%, 100%, 200% 나온다고 하면 그렇죠. 취득세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구나.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1주택자인 분들은 내가 1주택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늘려도 될까 그거 고민하시고 아니면 정말 이걸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다 또 거기서 더 못 늘려가요. 그러니까 2주택에서 3주택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편견을 깨면 자산은 되게 빨리 늘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마다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은 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비규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도시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거기서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있고 왜냐면 그 도시를 안 가본 사람들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요즘에 인구 준다고 하면 여기부터 인구 막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규제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인구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인구가 그런 작은 소도시라 해도 거기에도 입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다 원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인구에는 너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